사막 한복판에서 한국 기술이 기적을 만들었다고? 리야드 외곽. 고장난 패널과 적자로 무너져가던 사우디 발전소에 단 3명의 한국 엔지니어가 도착한 순간 상상도 못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모래 폭풍 속에서도 효율을 60%까지 끌어올린 미친 기술. 전 세계가 경악한 이 믿을 수 없는 장면.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선생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알리는 데에도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외곽의 태양광 발전소에서 기술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파하드 알 무타리입니다. 리야드의 태양은 정말 무자비했습니다. 365일 내리쬐는 사막의 햇볕은 축복인 동시에 저주와도 같았죠. 우리 발전소는 지난 3년간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발전소에 출근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고장 난 패널들과 녹슬어가는 설비들을 보며 한숨만 나올 뿐이었죠. 모래바람이 불 때마다 패널 위에 쌓이는 황토색 먼지는 효율을 급격히 떨어뜨렸고 사막의 극심한 온도 차이는 설비의 수명을 단축시켰어요. 투자자들은 매주 보고서를 요구했고 본사에서는 연일 압박이 쏟아졌습니다. 언제까지 적자를 감수할 거냐?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해결책은 있는가? 등의 질문이 끊이지 않았어요. 매번 회의 때마다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을 늘어놓았죠.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발전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이메일함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한국의 작은 기술 기업이었어요. 메일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사막에서 테스트해보자. 비용은 필요 없다. 처음에는 스팸 메일인 줄 알았죠. 어떤 회사가 무료로 자사 기술을 테스트해주겠다고 제안할까요? 의심이 들었지만 저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기대는 전혀 안 됐어요. 이미 세계적인 대기업들의 최신 패널도 우리 발전소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마지막 희망이었을 뿐입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들은 우리 발전소의 어려운 환경 조건을 일부러 찾아왔다고 해요. 가장 힘든 곳에서 검증받고 싶었다는 이유였죠. 저는 당시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와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그런 작은 나라에서 사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만 절박한 상황이었기에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즉시 회신을 보냈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언제 방문하실 건가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한국 기업으로부터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들은 모든 장비를 직접 가져오겠다고 했고 단 한 가지 요청사항은 발전소의 한 구역을 테스트 공간으로 할당해달라는 것뿐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실패만 맛보던 저에게 이 제안은 새로운 희망의 불씨였어요. 발전소 직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대부분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실패겠지라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면 제대로 붙잡아야 했으니까요. 사막의 밤은 유독 차갑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발전소 옥상에 올라가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이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사막의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쳐 지나갔고 멀리서 낙타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내일을 기다렸어요. 이 미지의 한국인들이 가져올 변화가 무엇일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발전소와 제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이 만남이 단순한 비즈니스 이상의 무언가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는 점이죠. 약속된 날, 3명의 한국인이 우리 발전소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부터 그들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사우디 사람들 틈에서 동양인들은 독특한 존재감이 있었죠. 첫 만남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리야드의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그들은 각자 작은 여행 가방 하나씩만 들고 있었어요. 단출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강렬했습니다. 그들 중 맨 앞에 서 있던 사람은 말이 별로 없는 중년의 리더였어요. 정윤식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린 듯했고 깊게 패인 주름이 경험을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그는 간결하게 악수를 건네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말은 거의 없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옆에는 밝은 미소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이세라가 있었어요. 우리 기술로 당신들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세라는 팀의 소통 창구 역할을 담당했고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발전소의 현황을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메모장에 빠르게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받은 사람은 박기찬이었습니다. 3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엔지니어였죠. 그는 인사를 마치자마자 발전소의 설계도를 펼쳐 보여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도면을 펼치자마자 연필로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마치 춤을 추듯 도면 위를 움직였고 때로는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며 계산을 했어요. 그의 집중력은 놀라웠습니다. 우리 발전소 직원들은 솔직히 처음에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저 작은 나라 사람들이 뭘 알겠어. 우리도 해결 못한 문제를 저들이 풀 수 있을까? 라는 수근거림이 사무실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기술자 중 한 명인 아흐메드는 노골적으로 의심의 시선을 보내며 동양인들은 이론만 알지 사막의 현실을 모른다고 말하기도 했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들은 첫날부터 직접 사막 위로 나가 환경을 분석했어요. 정윤식은 모래를 한 줌 집어들고 손가락 사이로 흘려보내며 무언가를 확인했고 세라는 하루 종일 온도와 습도, 바람의 세기를 측정했습니다. 박기찬은 기존 패널들의 상태를 하나하나 점검했죠. 점심시간, 저는 그들에게 식당으로 가자고 제안했지만 그들은 간단한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며 일을 계속했어요. 정윤식은 시간이 없다라는 짧은 말만 남기고 다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집중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사흘째 되는 날, 그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특수 패널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라가 직접 고글을 쓰고 옥상 위에 올라가 패널을 조정했고 박기찬은 복잡한 배선 작업을 맡았어요. 정윤식은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때로는 직접 손을 더디기도 했습니다. 40도가 넘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그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나도 모르게 그들에게 눈길이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의무적으로 지켜보던 것이 어느새 진지한 관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들의 작업 방식은 지금까지 제가 봐온 어떤 엔지니어들과도 달랐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으면서도 전체적인 시스템의 흐름을 항상 고려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의 팀워크였어요. 말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마치 텔레파시라도 있는 것처럼 서로의 의도를 완벽히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세라가 손짓하면 박기찬이 즉시 필요한 도구를 건네주었고 정윤식이 고개를 살짝 끄덕이면 두 사람은 동시에 작업 방향을 바꿨어요. 첫 주가 지나갈 무렵 우리 직원들의 태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의 비웃음은 조용한 관찰로 바뀌었고 일부는 호기심에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했어요. 한국인들은 친절하게 모든 질문에 답했고 때로는 우리 직원들에게 작업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작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지만 그들이 가져온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철학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우리 발전소 옥상에는 작은 실험실이 만들어졌습니다. 정윤식과 그의 팀은 한국에서 가져온 특수 태양광 패널 3기를 설치했어요. 기존 패널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죠. 일단 두께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표면은 마치 물고기 비늘처럼 미세한 패턴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정윤식의 설명에 따르면 이 패턴이 먼지가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빛의 반사율을 높여준다고 했어요. 사막의 먼지는 일반 패널의 효율을 30%까지 떨어뜨립니다. 세라가 데이터를 보여주며 말했죠. 하지만 우리 패널은 특수 코팅이 되어 있어 먼지가 쉽게 달라붙지 않아요. 설치 작업은 꼬박 이틀이 걸렸습니다. 세라는 직접 안전 고글과 장갑을 끼고 옥상 위에 올라가 모든 패널을 세심하게 점검했어요. 그녀의 꼼꼼함은 놀라웠습니다. 때로는 하나의 나사못을 조이는데도 수차례 각도를 확인하고 토크 렌치로 정확한 힘을 가했죠. 박기찬은 복잡한 전선 연결과 제어 시스템 구축을 담당했고 정윤식은 전체 시스템의 균형을 조율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설치가 완료되고 첫 테스트를 진행하는 날이 왔어요. 정윤식은 발전소 직원들과 저를 모두 옥상으로 불렀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라는 짧은 말과 함께 스위치를 올렸죠.
모니터의 숫자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기존 패널보다 20% 높은 효율을 보여줬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한국 패널에는 오작동이 없었습니다.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어도 기온이 급격히 변해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해냈어요. 저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옥상으로 올라가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수치는 계속해서 상승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세라가 흥분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파하드 씨, 이것 좀 보세요. 그녀는 태블릿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우리 패널의 효율이 30%를 넘어섰어요. 열흘째 되는 날, 박기찬이 패널 표면에 특수 코팅을 한 번 더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정윤식은 패널의 각도를 약간 조정했어요. 그 결과 효율은 더 높아졌습니다. 저는 매일매일의 변화를 기록하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설치 2주일 만에 기적 같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기존 설비 대비 발전 효율이 41%나 상승한 거예요.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완전한 혁신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한 거죠? 저는 정윤식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기술만 바꾼 게 아닙니다. 생각하는 방식을 바꿨죠. 여기 사막을 문제가 아니라 기회로 봤습니다. 그의 말은 간단했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기존 기술을 개선한 것이 아니라 사막이라는 환경 자체를 새롭게 해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기술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본사에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데이터와 그래프, 사진을 모두 첨부하여 이 놀라운 결과를 알렸습니다. 기대에 부풀어 답장을 기다렸죠. 그러나 본사에서 돌아온 건 차가운 한마디였어요. 한국에서 돈 받은 거냐? 이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저는 분노와 실망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정윤식과 그의 팀은 내 표정만 보고도 상황을 눈치챘나 봐요. 세라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문제가 있나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본사에서 이 결과를 믿지 않습니다. 당신들과 내가 공모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윤식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겠군요. 그의 눈빛에는 포기가 아닌 더 큰 도전을 향한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본사의 냉담한 반응 이후 내부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저는 한국팀이 이룬 놀라운 성과를 열정적으로 발표했어요. 슬라이드를 넘기며 데이터와 그래프를 하나하나 설명했죠. 이건 그냥 개선이 아닙니다. 혁명입니다. 41% 효율 증가라니요. 이런 결과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의 표정은 냉랭했어요. 최고 운영 책임자인 하산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파하드, 당신은 지나치게 열광하고 있소. 단 3개의 패널로 어떻게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최소한 6개월은 더 지켜봐야 할 거요. 재무 책임자인 무함마드도 가세했어요. 현재 우리의 예산 상황에서 새로운 시스템에 투자할 여력이 없습니다. 게다가 검증되지 않은 소규모 한국 기업과 협력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크죠. 제 주장은 결국 묵살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가슴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이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해결책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남아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한국 팀도 아직 떠나지 않고 옥상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죠. 시계는 이미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집중하고 있는데 누군가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세라가 서 있었습니다. 아직도 일하고 계시네요. 그녀는 작은 냄비와 컵라면 몇 개를 들고 있었어요. 배고프실 것 같아서 라면을 끓여왔어요. 한국에선 어려울 때일수록 같이 밥 먹어요. 세라는 전기포트로 물을 끓이고 라면을 준비했습니다. 맵고 향긋한 냄새가 사무실에 퍼졌어요. 처음 먹어보는 한국 라면의 맛은 놀라웠습니다. 매웠지만 중독성 있는 맛이었죠. 한국에서는 늦게까지 일할 때 라면이 최고의 간식이에요. 세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너지도 주고 기분도 좋아지죠. 우리는 라면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세라는 한국에 일하는 방식과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예요. 모든 것을 신속하게 처리하지만 그렇다고 대충 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철저하게 하죠. 잠시 후 정윤식과 박기찬도 합류했습니다. 정윤식은 낡은 노트를 펴며 말했어요. 파하드 씨, 이것 좀 보세요. 그가 보여준 건 오래된 설계 도면이었습니다. 빛바랜 종이에는 정교한 패널 디자인이 그려져 있었어요. 이 설계,
15년 전에 포기했던 겁니다. 정윤식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당시에는 기술력이 부족해서 실현할 수 없었죠. 그런데 당신 나라에서 완성했네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사우디의 한 연구팀이 이론적 설계를 발표했었어요. 하지만 당시엔 아무도 현실화하지 못했죠. 우리는 그 아이디어에서 영감을 받아 15년간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결국 성공했고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들은 우리가 버린 아이디어를 포기하지 않고 발전시켰던 것입니다. 세라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놓친 기회를 찾아내는데 능숙하죠. 밤은 깊어갔지만 우리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박기찬은 자신이 대학생 때부터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했어요. 그들의 헌신과 열정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본사의 승인 없이도 내 책임하에 공개 시연 행사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사우디의 모든 에너지 관계자들과 언론을 초청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룬 성과를 세상에 알려야 해요. 정윤식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결정이었지만 제 가슴은 오랜만에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 발전소를 구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확신이었죠. 드디어 공개 시연 당일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모든 준비가 완벽한지 확인했어요. 밤사이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행사였으니까요. 만약 실패한다면 제 경력은 물론이고 발전소의 미래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었죠. 아침 9시, 약속된 시간보다 1시간도 전인데 벌써 주차장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주요 언론사들과 에너지 전문가들, 심지어 경쟁사까지 몰려왔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본사의 임원들도 보였어요. 아마도 제가 무모한 시도를 하는 모습을 직접 보기 위해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입구에서 게스트들을 맞이하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어요. 한국팀은 이미 옥상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라는 데이터를 확인하고 박기찬은 배선을 재점검했죠. 정윤식은 평소처럼 묵묵히 전체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시연 시작 10분 전, 갑자기 날씨가 급변했습니다. 맑았던 하늘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바람이 거세지며 모래가 날리기 시작했어요. 리야드에서는 드물게 나타나는 모래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정윤식에게 다가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시연을 진행해도 될까요? 연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정윤식은 하늘을 잠시 올려다보더니 침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좋은 기회예요. 최악의 조건에서 우리 기술의 진가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그의 자신감에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곧 모든 관계자가 옥상에 모였고 시연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먼저 기존 패널과 한국 패널의 차이점을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세라가 지난 2주간의 데이터를 보여주며 효율성 증가를 설명했죠. 그런데 대부분의 게스트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어요. 특히 사우디 국영 에너지 기업의 기술이사는 노골적으로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보여주세요. 그가 도전적으로 말했어요. 정윤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기존 패널과 한국 패널을 동시에 가동시키는 스위치를 준비했어요. 이때 바람이 더욱 거세졌고 모래가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날렸습니다. 관계자들 중 일부는 이미 실내로 들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정윤식은 태연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는 모든 이에게 보이도록 큰 동작으로 스위치를 내렸어요. 전원이 연결된 순간 모니터에 수치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수준이었지만 10초, 20초가 지날수록 에너지 계측기의 숫자가 치솟기 시작했어요. 이게 가능해? 에너지 전문가 중 한 명이 말문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럴 만했어요. 모래바람이 가장 심한 환경에서도 한국 패널은 기존 패널보다 60% 이상 높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모래가 쌓이는 속도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특수 코팅 덕분에 모래가 패널 표면에서 자연스럽게 미끄러져 내려갔어요.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세라가 태블릿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일반 패널은 모래 폭풍 후 청소하지 않으면 효율이 70%까지 떨어지지만 우리 패널은 오염 후에도 85%의 효율을 유지합니다. 관계자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의심에 눈초리는 경외심으로, 회의적인 목소리는 흥분된 토론으로 변했습니다. 심지어 본사 임원들조차 감탄하며 질문을 쏟아냈어요. 시연이 진행되는 동안 모래 폭풍은 더욱 강해졌지만 한국 패널의 성능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 극한의 상황이 오히려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완벽하게 증명해 주었어요. 마치 운명이 우리 편인 것처럼 말이죠. 행사가 끝나갈 무렵 국영 언론사의 기자가 다가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이 기술이 사우디의 에너지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 같습니까?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오늘은 우리 발전소의 전환점일 뿐 아니라 사우디 태양광 산업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저 멀리 지평선에서는 모래 폭풍이 서서히 물러가고 있었고 뜨거운 태양이 다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고 말이죠. 성공적인 시연이 끝난 후 저는 한국팀과 함께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홀가분한 표정이었어요. 세라는 데이터를 백업하고 박기차는 장비를 점검했죠. 정윤식은 평소처럼 묵묵히 전체 상황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놀랍게도 회사 임원들이 한꺼번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최고 운영 책임자인 하산이 먼저 앞으로 나섰어요. 그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파하드, 탁월한 일을 해냈네. 하산이 저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우린 당신의 안목을 의심했지. 미안하네. 재무 책임자 무함마드도 악수를 청했어요. 계속 추진하자. 이건 단순한 발전소 개선이 아니야. 수출용 기술이 될 수 있어. 마케팅 이사 살림은 더 들떠 있었습니다. 벌써 세 곳의 에너지 기업에서 연락이 왔어. 우리 기술에 관심이 많아. 내일 아침 긴급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야. 임원들은 한국팀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정유식에게는 존경의 눈빛으로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모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시연을 완수한 그의 전문성과 담대함에 모두가 감명받은 것 같았습니다. 임원들이 떠난 후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몇 주 동안 쌓였던 긴장이 한순간에 풀리는 듯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오늘 저녁 함께 식사하시죠. 저는 한국팀에게 제안했습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들을 리야드에서 가장 유명한 전통 식당으로 모셨어요. 양고기와 쌀로 만든 만사프, 그리고 여러 종류의 향신료가 들어간 전통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식당의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세라는 자신이 공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당시 기술자였고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박기차는 대학 시절 태양광 기술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공유했죠. 그리고 정유식은 자신이 20년 넘게 태양광 기술 연구에 매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기업은 대기업에서 퇴직한 엔지니어들이 모여 시작했어요. 정윤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기업에서는 너무 위험하다. 수익성이 없다며 포기한 기술들을 우리가 이어받았죠. 식사가 끝날 무렵 저는 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은 제가 쏩니다. 우리의 성공적인 협력에 건배합시다. 모두가 잔을 부딪히는 순간 정윤식은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방식이 통했다는 거죠. 그의 말은 단순한 기술적 성공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그것은 인내와 끈기, 그리고 자신들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의미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히 뛰어난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 그리고 어려움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의지였습니다. 식당을 나오면서 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사우디의 밤하늘은 언제나 맑고 별이 많았지만 그날 밤의 하늘은 유독 빛나 보였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말이죠. 호텔로 그들을 데려다주며 저는 다음 단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기술을 우리 발전소 전체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사우디 전역의 태양광 산업의 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을 거예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성공적인 프로젝트 이후 한국 기업과 우리 회사는 장기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술 책임자로서 한국 본사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빼곡한 강남의 번화가를 지나
차는 좀 더 조용한 지역으로 들어섰어요. 정윤식이 가리킨 곳에 차가 멈춰섰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건물, 작은 간판만이 있었어요. 테크노 솔루션이라는 단순한 이름의 회사 건물은 겉으로 보기에 전혀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의 화려한 기업 건물에 익숙한 저에게는 다소 실망스러운 첫인상이었죠. 생각보다 소박한가요? 정윤식이 제 표정을 읽었는지 물었어요. 우리는 외관보다 내실을 중요시합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부는 놀랍도록 체계적이고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마치 정교한 시계처럼 모든 것이 자기 위치에서 완벽하게 기능하고 있었죠. 연구실에는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했고 엔지니어들은 집중해서 각자의 업무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세라가 회사를 안내해 주었어요. 이 작은 공간에서 우리는 세계를 바꿀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규모는 작지만 우리의 꿈은 큽니다. 연구소 한쪽에는 수많은 특허증과 인증서가 벽에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단순한 문구가 새겨진 액자가 있었습니다. 불가능은 단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일 뿐이다. 점심시간, 회사 구내식당에서 모든 직원들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사장부터 인턴까지 같은 테이블에 앉아 김치찌개와 비빔밥을 나눠 먹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식사 중에도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고 수평적인 소통 방식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후에는 정윤식과 함께 새로운 태양광 패널 개발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매일 조금씩 개선점을 찾아내고 끊임없이 테스트를 반복했습니다.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또 다른 배움의 기회로 삼는 모습이 놀라웠어요. 우리는 한 번에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윤식의 말이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이틀째 되는 날, 세라는 저를 회의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작은 상자를 꺼내 제게 건넸어요. 파하드 씨를 위한 작은 선물입니다. 상자 안에는 아름다운 전통 도장이 들어있었어요. 붉은 돌로 만들어진 그 도장에는 한글로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직과 끈기라는 뜻이에요. 세라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모토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정직하게, 그리고 끈기 있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핵심 가치입니다. 저는 감동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들이 단순히 기술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정윤식은 저를 서울 시내로 데려갔어요. 한강변을 거닐며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7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되었죠.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정윤식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자원도 없고 땅도 작은 나라였으니까요. 오직 사람의 힘, 그리고 끈기만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왜 세계를 놀라게 하는지 이제야 알겠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정신 태도, 그리고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이 남달랐어요. 위기를 기회로, 한계를 도전으로 바꾸는 그들의 능력이 놀라웠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몇 달 후, 우리 발전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패널이 한국 기술로 교체되었고, 발전 효율은 이전보다 60% 이상 향상되었어요. 적자에 허덕이던 발전소는 이제 사우디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태양광 시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공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유럽과 아프리카 각국에서 도입 제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의 에너지 기업들이 기술 협력을 요청했고, 북아프리카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설비 도입을 추진했어요. 특히 모로코, 이집트, 알제리와 같이 사막 지역을 보유한 나라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우리 회사는 한국 파트너와 함께 사막 솔루션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했어요. 이 브랜드는 단순한 태양광 패널을 넘어 사막 환경에 특화된 종합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국제 책임자로 임명되었고, 전 세계를 다니며 기술을 소개하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어느 날 CNN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특집 프로그램에서 우리의 성공 사례를 다루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촬영팀이 우리 발전소를 방문했고, 저는 정윤식,
세라와 함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이 어떻게 이런 혁신을 가져올 수 있었나요? 기자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정신을 수출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첨단 패널만이 아니었어요.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끈기, 그리고 협력의 정신이었습니다. 이 인터뷰는 전 세계에 방송되었고, 우리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특히 자원이 제한된 국가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죠. 어려운 환경도 올바른 접근법과 끈기로 극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 이후 우리 발전소 옥상 위에는 사우디 국기와 함께 태극기가 나란히 휘날리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약간의 반대도 있었지만 저는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협력이 아닌 두 나라의 정신과 지혜가 만나 이룬 성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기념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막의 태양은 여전히 무자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닌 귀중한 자원이 되었죠. 그때 제 책상 위에 놓인 한국 전통 도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직과 끈기가 새겨진 그 도장을 손에 쥐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양은 같았다. 하지만 바라보는 방식은 한국이 달랐다. 이 문장은 제가 자주 되뇌는 말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태양광 기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모든 도전에 대한 철학이었죠. 문제 자체보다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더 중요하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발전소는 매년 수백 명의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이 만들어낸 기적을 보기 위해 찾아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항상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단순한 기술의 성공담이 아닌 서로 다른 문화와 지혜가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한 이야기를요. 얼마 전 정유식이 은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다고 해요. 저는 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이 제게 가르쳐준 것들이 이제 제 삶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저도 당신처럼 다음 세대에게 이 지혜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막의 밤,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볼 때면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도전들도 결국은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이죠. 태양은 여전히 뜨겁지만 이제 우리는 그 열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에너지로, 희망으로, 그리고 미래로 바꾸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오늘 사막 한복판에서 한국 기술이 만든 기적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끈기와 정직, 그리고 남들이 포기한 환경을 기회로 바꾼 그들의 도전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작은 나라지만 큰 정신을 가진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힘 아닐까요? 세상은 여전히 한국을 주목하고 있고 또 한 번 놀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국이 답이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림, 구독 부탁드릴게요.